철강과 조선업, 관광 경기 침체로 경북 동해안 지역 고용시장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의 정부의 관리 대책 마련이 부진한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경상북도가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의 하나로 아프리카 세네갈에 벼농사 시범단지를 조성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강과 조선업, 관광 경기 침체로 경북 동해안 고용시장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생산과 수출이 1년 전보다 20% 남짓 감소하면서 기업들이 인력 채용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일자리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철강공단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현재 철강공단 근로자 수는 14,800여 명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1,200여 명, 1년 전에 비해 7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포항 경주 지역 131개 조선업체 근로자 수도 1년 사이 7.9%나 줄어들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2년 전보다 배 정도 늘어난 반면 구인자 수는 오히려 감소해 일자리 구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철강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더군다나 조선업 경기 불황이 겹쳐지면서 지역의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건설이 일감 부족으로 250여 명을 목표로 희망 퇴직을 받는 등 기업마다 인력 채용보다 감축에 주력하고 있어 고용 사정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지역 기업의 생산과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출이 지금 2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생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활동이 부진이 이제 좀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포항과 경주에서는 도산하거나 이전 등으로 공장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145개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도 최근 2달간 관광객이 절반 이상 감소해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4분기 포항과 경주 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실사지수는 60%선 3년 중 최저치로 희망의 빛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도 경제산업 분야 국비 예산이 당초 정부 안인 3,640억 원에서 국회 상임위 심사에서 379억 원 증액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안에서 없었던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예산 154억 원이 새로 반영됐고 포항에 들어설 3D 프린팅 연구센터 구축 사업도 정부 안 1억 5천만 원에서 30억 원으로 28억 5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상임위에서 반영이 안 된 고출력 고에너지 레이저 핵심 기술 개발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이 예결 특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동대에 이어 포스텍 총학생회도 비선 실세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문란을 규탄하며 개교 이래 처음으로 오늘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포스텍 총학생회는 과학도라는 변명으로 시국을 외면하기보다 용기를 내어 이제 포스텍 학생들이 외치고자 한다며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을 모두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총학생회도 시국 선언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가 권력의 치마폭 아래에서 호의호식하며 대한민국을 조종하고 있었다며 국회가 주체가 되는 별도 특검 실시와 철저한 진상규명,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의 정부의 관리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등 원자력 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에 임시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는 모두 15,000여 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2019년 임시저장고가 포화될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 7기의 임시저장고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를 밀집해서 만들 경우 방사능 누출 피해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밀집 저장 시는 밀집 저장하지 않을 때에 비해 가지고 그 피해가 20배 정도 증폭되는 거죠. 시민단체는 사용 후 해결료의 보관 간격을 줄여 저장 용량을 늘리는 조밀렉 기술의 위험성이 밝혀진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밀 저장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가고 있다. 과밀된 사용 해결료를 빨리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안전한 저장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조밀렉은 전 세계 120개 이상의 원전이 사용하는 안전한 기술로 냉각수 누설 등에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토론회에서는 핵폐기물을 냉각조에 보관하는 습식 저장 방식은 각종 테러나 재난 등에 취약한 만큼 건식 저장을 통해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습식 저장같이 한꺼번에 많이 모이는 거는 이건 전체적으로 다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누구나 생각하더라도 습식이 건식보다는 위험하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시 저장고 논의는 앞뒤가 바뀌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습식보다는 건식이 안전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건식으로만 만들면 그냥 안전하다라고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 것일까? 이번 토론회는 발등에 불인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심각하고도 무거운 숙제를 던져줬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오늘 경주 지진 피해 국가유공자 가옥 복구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84살 황병규 옹의 경주시 황남동 한옥주택을 말끔히 복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보훈처는 경주시 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 손전등과 쌀, 휴지 등 위문품도 전달했습니다. 경상북도의 새마을 세계화가 아프리카 세네갈의 식량 혁명을 이끌 전망입니다. 농기계와 기술을 지원해 벼농사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올해 첫 수확을 했는데 수확량이 무려 2.6배 증수됐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북서부 대서양에 인접한 세네갈의 한 들판입니다. 김관용 경북지사가 태극기와 세네갈 국기가 꼽힌 콤바인에 올라 벼 수확을 시작합니다. 지난해 세네갈 정부가 식량 작업을 위한 기술 지원을 요청하자 현재 벼 재배 시범 단지를 만들고 모내기를 한 지 4달 만에 첫 수확을 한 것입니다. 시범 단지에서 생산된 수확량은 헥타르당 6.5톤으로 일거에 기존의 2.6배나 더 수확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그 실적으로 새마을 운동의 성과를 보게 되는 거죠. 30%밖에 식량 작업이 안 되는 세네갈 정부에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면 식량이 빨리 이렇게 작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경상북도는 그동안 세네갈 새마을 지도자를 초청해 영농 기술을 전수했고 국내 전문가 3명을 아예 현지에 파견해 모를 심고 물을 관리하는 방법 등 벼 재배 기술 일체를 현장 지도했습니다. 특히 트랙터, 이항기, 콤바인 등 농기계 30여 종을 지원해 농지가 없던 이곳에 연간 120톤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10헥타르의 수리 안전답을 만드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Et je pense que ce test-là, si c'est amplifié au niveau départemental ou même régional, les Sénégalais s'inspirent. Je pense qu'on peut considérablement atteindre l'autosuffisance en riz. 김관용 지사는 새마을 연구소가 개설된 가스통 베르제 대학에서 새마을 포럼을 가진 데 이어 마키샬 세네갈 대통령을 만나 새마을 세계화를 통한 농업기술 교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마키샬 대통령은 경북의 세네갈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울릉도를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기 위해 한국전력과 사업자인 울릉에너지피아가 전력거래 계약을 맺고 관련 사업을 추진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 사업은 디젤 발전기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한전과 울릉에너지피아는 신재생 발전 비중을 현재 4%에서 2018년 30%, 2026년에 100%까지 높여 2만 4천 가구가 쓸 수 있는 19만 메가와트 수준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영덕군은 상수도 요금을 내년에 10% 인상을 시작으로 3년 동안 2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2014년에 상수도 요금을 15% 인상한 이후 동결해왔지만
생산 원가 대비 사용료 현실화율이 40%에 불과한 데다 행정자치부의 요금 인상 권고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덕군은 요금 인상과 함께 9월 말 현재 2억 1천여만 원인 요금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단수와 재산압류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철강 소재 전문 기업인 포스코 엠텍의 3분기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70배나 늘었습니다. 포스코 엠텍은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43억 3천여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64% 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664억 8천여만 원으로 31.01%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30억 4천여만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해군과 해병대는 한국군 단독의 상륙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 상륙 훈련을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포항 도구해안 일대 등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이지스 구축함과 상륙함, 소해함 등 해군함정 10여 척과 6해 공군 항공기, 상륙 돌격 장갑차 30여 대, 해병대 병력 2,600여 명이 동원되며 미국 해병대 130여 명도 참가해 우리 군과 상륙 작전 절차를 훈련합니다. 지난 20일 울릉도 성인동 지형 답사 중 실종됐다가 어제 오후 5시쯤 숨진 채 발견된 울릉 경비대장 조영찬 경정은 추락해 숨진 것으로 경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조 대장이 실종 당일 오전에 대원들을 면담한 뒤 성인봉에 올라가 지형을 탐방하는 등 전화로 부대 지휘 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다른 사건 개연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조영찬 경정의 분향소는 경북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설치되어 있으며 연결식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경북지방경찰청 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떨어져 춥겠습니다. 내륙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권까지 내려가는 곳이 있겠는데요. 바람까지 강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내일이면 11월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쌀쌀한 날씨에 몸이 움츠러졌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겨울옷 꼭 꺼내 입으시기 바랍니다. 청송과 봉화의 경우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내륙 지역에서는 최저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가는 곳이 많겠는데요.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경우 아침 기온 2도에서 4도 분포로 오늘보다 3도에서 많게는 6도가량이나 더 낮겠고요. 낮 기온은 10도 내외로 머무는 데다가 바람까지 약간 강해서 체감 온도가 더 낮겠습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에 그쳤다가 내일 아침 다시 시작되겠고요. 고도가 높은 산에서는 눈으로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질 전망이고요. 바람이 매우 강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가에서도 높은 파도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보다 많이 내려가는 기온 탓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아침 기온 울진과 경주가 2도, 영덕 3도, 포항 4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10도, 영덕과 경주 11도, 포항 1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비나 눈이 오는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 7도, 독도 10도, 한낮에는 울릉도 8도, 독도 11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 아침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요. 낮에는 기온이 점점 오르겠고요. 금요일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